네, 수요일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날씨형 기상센터 이재승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승 기자는 절대 틀리지 않는 남자라고. 아, 네. 뭐 자칭반 타칭반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틀린 적이 없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뉴스룸 뒤 떠나서 앞서 기상센터도 잠깐 앞에 했지만 네. 안앵커도 이제 원래 우리 작년 개편 이후에 초창기에 저를 이제 기상센터 불러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했던 말들 네. 다 틀림이 없습니다. 네, 틀리지 대부분.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예보상 네. 조금씩 그 세부적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제 기억에 의한다면 네. 기상청 예보를 바탕으로 좀 정확도가 높은 정보만을 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댓글로 우리 날씨형에게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날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예보도 해주셨지만 네. 지금까지도 이미 비가 많이 왔는데 앞으로가 더 심상치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 이제 비가 많이 온 곳은 뭐 시간당 60mm 이상 그렇게 온 곳도 있었거든요. 네. 자, 어제와 그제 또 일요일도 물론 있었고요. 그렇게 내렸던 비, 이게 장맛비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 비였을까요? 뭘까요? 네. 뭘- 자,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닌 거죠? 아니니까. 네. 자, 어제와 그제도 비가 많이 왔지만 네. 이거는 그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기압골에 의한 비였습니다. 그것과 내일부터는 이제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맛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비가 내리기 때문에 뭐 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그냥 있는데 비다. 그렇죠. 그런데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저기압에 의해서 기압골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비는 지속 시간이 장맛비에 비해서 보통 짧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통과하는 시간, 네. 저기압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편서풍 때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저기압이 이동을 하는데요. 네. 자, 그런 시간이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동쪽에 뭐 블로킹 고기압이 막고 있어서 이 저기압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상황이라면 저기압은 2시간 정도 이내에 통과를 하게 되니까 네.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이 2시간 이내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당 1시간에 70mm, 100mm 올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막 2시간 이후 이상 3시간, 4시간까지 이렇게 길어질 가능성은 적은데요. 네. 자, 그런데 정체전선 장맛비로 인한 비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걸쳐 있으면 네. 그 지역은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라고 한 이후부터 내리는 비는 그냥 다 장맛비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들이 있지만 실은 것 좀 같은데.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장마 기간이라고 해도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오는 게 있고 네. 또 그냥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 비가 많이 왔지만 이거는 보통 비구름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그 당시 어제 차라리 정체전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네.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지난 10일 월요일 같은 경우 일본 후쿠오카현 그 남부 지역에서는 그 24시간 시간당 강우량이 400mm. 그러니까 한 시간에 400mm가 쏟아진 거죠. 네. 정말 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네. 피해 양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제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내일과 모레부터 다음 주까지 쭉 이제 내리는 비가 주로 정체전선, 그러니까 장맛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뭐 하나 보여주실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상 강우량, 제가 뉴스룸들이 자주 나오지는 못해서 네. 자, 예상 강우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단 수도권에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250mm인데 이게 네.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내린다라고 하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수치 자체가 내일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중부지방은 내일 강한 비가 내리고요. 네. 또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레가 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가 강하게 되는 시점 내일 오후부터 밤 정도가 중부지방이라 250mm 이상이라는 게 이틀에 걸쳐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정체전선이 걸려 있을 때 그 시점에 많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필요한가요?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도 하나 있군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신식이기 때문에요. 네, 두 개씩 그렇습니다. 다 구비가 되어 뉴스룸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일본을 그렇게 휩쓸고 간 정체전선이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결국은 네. 지금 뭐 누를 게 있을까요? 넘길까요? 아니,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누르면 뭐가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결국은
그 정체전선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이게 그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이쪽에 보통 있죠. 일본 쪽으로 해서. 네. 그런데 이쪽에 이제 뭐 티벳 고기압이 있을 수도 있고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여기쯤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부근에 이렇게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정체전선 자체는 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동서로 길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비가 온다라는 거를 좀 체감으로 와닿을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있을까요? 좀 시간당 몇 밀리다 되게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당 5밀리미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 정도 왔네라는 건데 시간당 30밀리미터가 넘어가면 이게 매우 강한 비로 분류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간당 30밀리미터가 온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우산을 썼어요. 네. 비가 다 젖습니다. 어. 우산으로 막기 쉽지 않아요. 시간당 30밀리미터만 돼도. 네. 그런데 시간당 50밀리미터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네.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매우 강한 비. 그런데 기상청이 말하는 것은 내일 같은 경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80밀리미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이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리는 비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를 키우는 거는 시간당 얼마나 내리느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네. 막 넘치고 그러죠. 네. 예를 들어 250밀리미터가 뭐 한 사나흘에 걸쳐서 왔다. 그러면 이제 분산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좀 비가 올 수가 있어서 특히 네. 조심을 해야 되는 비 피해 상황입니다. 없도록 아무쪼록 네네네.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한동안 온라인상에서는 뭐 7월 장마 괴담이라고 해서 그렇죠. 7월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비가 올 것이다.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거는 어떨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비가 온다 싶으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7월 장마 괴담 그런 예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예측 자체가 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상청이 좀 정확도가 높다라고 스스로가 자신하는 그런 날씨 예보는 네. 앞으로 한 3일 정도예요. 단기 예보. 아, 그러니까 3일 예보.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모레 강우량 이렇게 그러게요.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3일 예보가 가장 정확하게 기상청 스스로 보고 있는 거고 예보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열흘 되고 뭐 중기 예보, 장기 예보로 넘어가면 점점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7월 한 달간 내내 비가 온다는 예측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우리 기상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그런 이제 수치예보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키메라는 수치예보 모델을 쓰고요. 네. 뭐 유럽 중기예보 센터라든가 뭐 미국 각국 나라별로 영국도 있고 이렇게 좀 유명한 수치예보 모델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델이라는 건 뭐냐? 다양한 그 기상 그 자료들을 집어 넣습니다. 현재 상황을 다양한 그 뭐 천리안 위성으로도 관측하는 그런 기후 자료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다양한 자료를 집어 넣으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수식인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제와 그제 내렸던 그 많은 비의 예측도 우리나라 수치예보 모델과 유럽 또 영국 다 달랐어요. 그 정도로 수치 모델이 그때그때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하물며 7월 한 달간 내내 비가 온다라는 예측 자체는 쉽지가 않은 거죠. 대신에 조금 그래도 이런 어떤 근거로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까 그 제가 앞서 기상센터에서 했던 제 중기예보, 그러니까 주간 예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내내 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비가 길게 이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뭔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7월 내내 비가 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번 장맛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굉장히 길게 올 것 같다. 네. 당장 내일 시작되는 비가 다음 주 화요일, 길게는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일주일 내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은 현재까지 기상청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틀리지 않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아요. 네. 왜 맞는 얘기만 하니까. 네. 모쪼록 비 네.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피해 생각입니다. 없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유튜브 댓글 들어온 거 전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네. 이번 장마는 앞에 네. 특히 이런 좀 수식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홍길동, 도깨비 이렇게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홍길동 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이 좀 넓은 범위라기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많이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그런 걸로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장마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체 전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물러 있는 곳은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정체 전선이 없는 곳은 장맛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에 걸쳐 있으면 남부지방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지지만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마른 장마가 온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마른 장마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네. 그만큼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오지 비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말이 많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런 거는 근데 보통 다 이제 언론들이 붙이는 거죠. 그렇죠.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굳이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조심해서 말하기 때문에. 네. 그 기상청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네. 기상청 예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중계청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걸까요? 실제로 많이 틀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내거 입장에서는?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틀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예보 정확도는 수치로 네.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죠?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는 네. 90%가량입니다.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좀 높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보 정확도와 또 예보 적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 정확도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오는 것, 또 네.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 안 오는 것, 또 비가 뭐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안 오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예보 적중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보 적중률이 얼마나 되죠? 적중률은 40%대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50%가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적중률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강수 예보 경우의 수는 보통 4가지가 있는데 예보 정확도는 4가지를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네. 적중률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네. 기상청이 비 예보를 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맑은 날이죠. 해가 뜨는 맑은 날 기상청은 맑다라고 예보하는 그런 경우인데 네. 이게 좀 약간 말이 좀 다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맑은 날이 많아요. 그래서 1년간 365일 중에 맑다라고 예보를 하면 50% 이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예보 정확도 부분에서는 이게 일조를 해서 90%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빼면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오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런 게 좀 우리가 많이 실감을 하잖아요. 네. 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놓고 보면 이제 예보 적중률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적중률이 높진 않습니다. 비슷한가요, 우리랑? 네, 뭐 크게 40%인가요? 물론 우리가 조금 낮아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좀 기상청 사람들 우리 JTBC 드라마도 있었죠. 네. 기상청 사람들. 네. 이게 정말 내용들이 기상청 분들 만나보면 정말 내용이 다 맞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제가 그 취재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목이 잠겨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태풍이나 뭐 폭우, 장마가 왔을 때 막 특히 태풍 같은 경우는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며칠간 교대하면서 기상청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태풍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일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러게요. 기상청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 저도 물론 같이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분들이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댓글 보면은 네. JS 킴님께서 이분이 이재승이야 제일 잘하요. 이분 때문에 뉴스 보내 엄지척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이서방님과 함께하니 좋네요. 이서방? 뭐 전에 제가 모르겠어요. 딴 데 그 뉴스를 하면 나갔을 때 무슨 뭐 그 당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네. 무슨 기사가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뭐 기상 관련된 이제 기상 일을 했을 때 네. 뭐 1등 사익감 되고 싶어? 뭐 이런 그러게. 그냥 인터뷰로 무슨거 나간 말이 네. 어, 나와서 뭐 그 당시 좀 그러게 좀 됐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아니시겠죠? 건빵님, 이니셜이 건빵. 제 가족 중에 건빵을 쓰진 않습니다. 이서방님이라고 하셔서. 네네네. 충경님께서는 잘생기셨고 잘하시고 매너 최고남이시다. 네. 날씨가 매력적이어서 기상맨 근무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날씨를 어떻게 이렇게? 저는 뭐 날형으로 많이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이 기상 자체를 그냥 재밌긴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어머. 네.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타 방송사에서 이제 기상캐스터로도 있었고 기상 전문 기자로 오면서 네.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대기과학 또 학위를 땄죠. 네.
열심히 나름.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력에 좀 빠졌다. 그렇다고 볼 어떤 수 매력이 있죠. 있나요? 손에 잡히지 않는 매력이 있나요? 잘 예측할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간혹 잡힙니다. 아. 내일하고 모레 비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비주의 남쌤님께서는 네. 아, 틀리는 건 날씨형 잘못이 아니다. 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괜히 이제 조금 잘못 나간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청자분들은 이제 제 어떤 이 전달하는 거나 제 멘트나 제 정보 제가 준비했던 것을 보고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잠깐만요. 그리고- 네. 쭈리님께서 네. 오늘은 선글라스나 안경을 안 쓰고 나오셨네요. 둘 다 잘 어울리시던데 안경은 어쩔 때 쓰시나요? 제 안경은 뭐랄까요? 이제 한 번씩 좀 이렇게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질 때가 있어서 카메라에 뜨는 글씨가 잘 안 카메라에 제 보이시나요? 모습을 좀 더 잘 보고 싶을 때 한번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선글라스가 맞다 하면 선글라스도 한 번씩 낄 수도 있고요. 뭐 의견을 주시면 제가 맞춰서 시청자 맞춤형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뉴스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부서에서 제 방송을 하니까 네. JTBC 이제 보도국 내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름바다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시네요. 라고 하트 날려주셨고. 오늘 제 지인 근데 또 그 질문이 네. 키오엄님께서 네. 요즘 강한 비가 올 때 번개가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런가요? 자, 일단은 낙뢰가 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번개라는 게. 이 낙뢰라는 건 결국은 대기 불안정입니다. 대기 불안정 때문에 그래서 6월에 낙뢰 횟수가 그 역대 관측상 가장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자료도 나와 있는데 네. 기상청 자료로. 근데 이제 낙뢰가 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비가 올 때 많이들 갑자기 이제 우리 대과학 시간이 되는데 비가 온난 전선으로 올 수도 있고 한랭 전선으로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온난 전선은 이제 느낌이 온난하고 좀 평안해 보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태에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한랭 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당탕탕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땅 쪽에는 그 지면 부분에는 좀 고온다습한 공기가 있고 뭐 5km, 10km 상공에는 뭐 건조한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오죠. 그러면서 만났을 때 대기 불안정이 커지는데 그러한 환경이 요즘에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정체 전선이 아니라 그냥 저기압 통과한 기압골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와 그제도 그래요. 지금 티벳 고기압 상황에서 이 북쪽에서 상공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고 또 남쪽으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굉장히 낙뢰가 많이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장마 시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네. 올 여름 장마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딱 이런 제가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요. 네. 자, 우리 인터넷상에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올해 장마 뭐 중부지방 7월 26일에 끝난다. 이런 네. 말들이 실제로 무슨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자, 이 평년 장마 시기의 출처는 기상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 자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좀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 평년 장마 시기 이거는 이제 과거 30년의 평균한 값입니다. 올해 예상치가 아니라 2020년까지 과거 30년에 그 평균을 해봤더니 장마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됐더라는 거고요. 보통 장마 전선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 올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덮어버리면 폭염이 덮으면 장마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장마는 제주도부터 보통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 30년 평년값을 보면 제주도가 7월 20일, 남부지방 24일 이렇게 7월 말에 장마가 끝난다라는 어떤 그런 평년값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는 몰라요. 네.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제주도부터 끝나지 않고 중부지방부터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래요? 끝나는 시점 자체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볼 때 7월 말에 끝난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7월 말쯤. 네. 대신에 이제 요즘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엘니뇨가 요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엘니뇨라는 것은 뭐 라니냐랑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적도 부근 바다가 뜨겁다라고 보면 돼요. 뜨거운 겁니다. 평상시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덥고 습한 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장마가 있든 없든 앞으로 이 7, 8월 여름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좀 강수량은 높을 것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후학적으로 엘니뇨로 인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네. 저희가 리포트로도 자주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네. 이번에는
비가 왔다가 다음 날 엄청 더웠다가 또 다시 다음 날 비가 왔다가 네네. 이런 식으로 좀 퐁당퐁당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례적이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이진 않죠. 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요즘에 하도 이례적인 일이 많습니다. 예, 퐁당퐁당이라는 것도 물론 이 장마가 좀 오면은 좀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좀 선선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장마가 와도 오히려 더운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덥고 습하기 때문에 네. 워낙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동남아 날씨 같아진다 갈수록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건 결국 이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퐁당퐁당 날씨, 동남아 막 스콜 날씨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결국 이 장마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라고 하지만 바로 또 폭염이 오기도 하고요. 아. 또 장마 자체가 뭐 한 달 내내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우기. 장마라는 말 대신에 우기라는 표현을 쓰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하면 보통 1년 중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장마는 비가 많이 오지만 어떤 장마는 마른 장마라고 그래서 아예 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여름철에 많이 내리는 그 비가 내리는 기간을 우기라고 하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오는 10월에 열리는 가을철 그 기상청 학술 대회에서 이 장마란 용어 재정립을 위한 뭐 특별 세션을 기상청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공식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근데 이제 이거 워낙 그 과거 이게 장마라는 말이 당장 뭐 몇십 년 사이 생긴 게 아니라 과거 50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 때부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런 말이 갑자기 바뀌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같은 표현이 있고요. 하지만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건 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잠깐 기상센터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 가사도 기후 변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때 네, 직접 그랬었죠.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노래 보면 우리가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이었는데 이게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으로 늘었는데요. 그게 일단 10년 정도 전에 그 가사가 바뀌었던 거고 네. 현재 전국 평균 기온은 14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도 우리 땅 평균 기온 12도에서 13도로 가사를 바꿨는데 근데 이제 현재는 평균 14도라는 거예요. 네. 그럼 끝으로 남은 여름 날씨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여름 날씨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또 뉴스룸디 시간상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 조절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장기 예보 그러니까 사흘을 넘어가는 긴 예보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 면에서 남은 장마 사실 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여름 날씨 예측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라는 말씀 살짝 드리면서 이래서 틀린 적이 없는 남자니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강수량 자체는 7월 말부터 8월 초순 사이에 평년보다 비가 오는 강수량 자체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유튜브로 댓글이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날씨형 팬이 진짜 많네요. 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순 없고 네. 말 너무 부드럽게 잘하신다. 대기가 하기 따기 힘드셨을 텐데 멋지시다. 그리고 기상 예언자다. 그리고 우비 입고 네. 장화 신고 방송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우비 정도는 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당장은 좀 비가 언제까지 올지 몰라서 맞아요. 제가 네. 그런 말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네. 대신에 계속해서 JTBC 보도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딴 건 몰라도 날씨형 꼭 챙겨본다는 분도 계시고 네. 어, 대신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이제 날씨형 이후에 또 좀 약간 우리가 개편이 좀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날씨형 이후에 또 이제 또 다른 네. 또 날씨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셔서 하는데 네. 그분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배 사랑이 넘치시는. 네네. 그리고 되게 날씨형 미나미심, 날씨형님 날씨 황제 등극이라는 분도 계셨고, 저희가 두 분을 뽑아 볼 텐데요. 네네네. 날씨형이라는 별칭을 지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쭌쭈닝님께서
파운드리님께서 날씨형이란 별명을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파운드림. 아, 파운드리. 파운드리. 네. 죄송합니다. 이름은 제가 틀렸네요. 날씨는 틀리지 않는데 이름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분께 영화표 주는 게 어떻냐고 쭌쭈닝님께서 해주셨는데 좀 낯익은 분이에요. 제가 뭐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 이분께 드릴까 봐요. 파운드리님께 일단 드리고 네. 그리고 혹시 기억에 남는 뭐 드리고 싶은 분 계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뭐 성함은 잘 모르고 네. 아까 뭐 저한테 칭찬하셨던 분들 중에 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칭찬이 뭐가 있었을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네. 건빵님께 네 이서방과 최고의 이서방과 함께하니 좋네요. 최고의 이서방이니까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라고 해주신 건빵님께 네. 영화 예매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또 이제 또 부서가 좀 바뀌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네. 되나요? 모르나요? 네. 잠시만요. 해야 된다고 했네요. 아, 네.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저희 이제 상암동 클래스 오전 10시로 시간을 옮기는데 거기서도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네. 오전 10시 상암동 클래스 또 물론 뉴스룸 네. 잘 거기서도 날씨형으로 좋겠습니다. 활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요일마다 전해드렸던 뉴스룸 D도 오늘을 끝으로 잠깐 쉬었다 가니까요. 다음에 다시 찾아오는 그날 또 많이 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형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오늘 안앵커와 함께 이렇게